이번 시간은 독립과 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교과서에 이해하기 문제 뭐 적용 3번에 있는 얘기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과 연관, 요걸 알기 전에 우리가 복습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 짚고 가겠습니다. 자, 완두콩, 맨델 아저씨가 실험했던 완두콩 모양이 둥글다, 주름지다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유전자 어떻게 따라갔었는지 볼게요. 둥글다의 유전자는 둥근 모양 만드는 유전자 대문자 R이었고요. 주름진 모양 만드는 유전자 소문자 R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황색 색깔, 녹색 색깔. 황색 만드는 유전자 대문자 Y로 보통 독립의 법칙 배울 때 했었고요. 녹색 스몰 Y로 했었죠. 그죠? 자, 여기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유전자를 지정하고 중간에 이런 유전자원을 갖고 있는 잡종이 만들어졌어. 자, 큰 알, 작은 알, 큰 Y, 작은 Y 이렇게. 그럼 얘는 모양 따지면 둥근 모양이고 색깔 따지면 황색이었어요. 둥근 황색의 완두콩이 만들어졌어. 자, 그때 우리는 얘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그 생식세포의 가지수가 어떻게 되나요? 했을 때 내가 맨델 아저씨의 가설에 의해서 어떤 형질,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인자는 2개씩 있어. 한 쌍이에요. 2개씩 있어. 모양에 대한 거 2개, 색깔에 대한 거 2개. 이 중에서 자식에게 줄 때는 같이 있던 쌍을 이루고 있던 2개가 분리돼서 하나씩 다른 생식세포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래서 R 중에서 하나 주면 되고 Y 중에서도 하나 주면 돼. 그래서 생식세포의 종류 R 중에서 하나, R 중에서 하나, Y 중에서도 하나. 자, 그러면 큰 R 주면서 큰 Y 2개가 같이 갈 수도 있고 큰 R 주면서 작은 Y 이렇게 2개가 같이 갈 수 있고 작은 R 주면서 큰 Y, 작은 R 주면서 작은 Y. 자, 하나, 둘, 셋, 4가지. 그죠? 4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가지 큰 R, 큰 Y, 큰 R, 작은 Y, 작은 R, 큰 Y, 작은 R, 작은 Y 이렇게 4가지 생식세포 만들어서 우리 저번에 막 표 그려서 16칸 채우고 그렇게 해서 자식이 어떤 자손이 태어나는지 다 확인했었어요. 이 4가지씩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여기 문제가 어떻게 해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 말 왜 독립적으로 유전이 됩니까? 라는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 말을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독립과 연관이라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배우기 전에 여기 수준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계속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거는 맨델 아저씨가 생각한 가설이야, 가설. 자, 과학기술이 하나도 없었을 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DNA, 유전자, 염색체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을 때 맨델 아저씨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자식에게 전달이 되는 거 아닐까? 했는데 좀 실험하다 보니까 완두콩 갖고 하다 보니까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맞는 것처럼 인식을 했다 그랬어요. 자, 그게 이거였지. 내가 2개씩 갖고 있는데 분리돼서 하나만 준다. 분리의 법칙. 그래서 이렇게 둥근 콩, 주름진 콩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애들이 만들어진다 했었어. 근데 이거는 맨델 아저씨의 가설이라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앞 단원에서 배웠던 것까지 끄집어내서 실제로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받는 건 뭐냐면 요 막대기야. 이 막대기 뭐예요? 염색체. 엄마 아빠한테 염색체를 받는 거구나. 사람으로 따진다면 세포 하나에 46개씩 염색체가 있는데 그럼 자식에게 줄 때는 정자, 난자에 담아서 주는데 그거의 반인 23개씩 담아서 준다 그러죠. 그죠? 그 얘기 여기 요 개념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 맨델 아저씨가 알파벳으로 써서 둘 중에 하나만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염색체.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가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상동 염색체. 그죠? 2개 대충 쓸게요. 상동 염색체. 아니, 상동 염색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가. 오케이? 자, 이거랑 행동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델 아저씨의 가설이 굉장히 당시에 되게 똑똑했구나. 굉장히 다양한 근거로 제대로 된 관찰은 없었지만 잘 세웠구나라고 추적했다 그랬어요. 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 밝혀진 과학기술에 의한다면 우리가 직접 받는 건 염색체를 받는 거라고. 이렇게. 자, 염색체 개념에서 훑고 들어간다면 전에 그랬어. 염색체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엄마 아빠한테 받는 건 염색체예요. 근데 어떤
염색체의 특정한 위치에 둥근 모양 만드는 유전자가 존재하는 거야. 자, 염색체 뭐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상동 염색체라고 얘기할게요.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여기 둥근 모양에 대한 게 있다면 여기에는 주름진 모양에 대한 게 있을 수 있어. 이 두 개의 관계를 대립 유전자라고 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대립 유전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대립 유전자 관계다.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긴 다음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 얘가 독립적으로 유전됐대. 어쨌거나 생식세포 몇 개 만들었어요? 4가지 만들었어. R 중에서도 하나 주고 Y 중에서 하나 줬으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는 요 알파벳이 아니라 염색체라고.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에 반영을 시켜서 한번 나타내볼게. 아까 얘기했었어요? 일단 둥근 모양부터 볼게. 그리고 주름진 모양에 대한부터 볼게요. 여기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받은 크기랑 모양이 같은 염색체, 같은 위치에 그럼 대립 유전자가 있을 거야. 여기에 만약에 큰 알이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알은 여기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자, 이런 관계라고요. 얘가 사실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Y도 이제 나타내는 거야. Y. 여기에 큰 Y가 여기 있다면 같은 위치에는 아이고 잘 안 보이겠다. 노란색으로 할게. 여기에 큰 Y가 있다면 여기 작은 Y가 있을 거야. 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 관계니까. 자, 그럼 얘가 자식에게 전달된다는 거 요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식에게 줄 때, 자식에게 주는 생식세포 만들 때 어떻게 될까? 자, 일단 말로 한번 표현해 본 다음에 그려볼게요. 자, 요 노란색으로 그린 거 큰 것 중에서 하나 주면 돼. 그리고 요 녹색 중에서 하나 주면 돼. 상동 염색체 둘 중에 하나만 주고 둘 중에 하나만 주고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옆에 지우고 좀 갈게요. 대립 유전자라고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자, 그러면 이 세포가 자식에게 주는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노란 거 하나, 녹색 하나 들어가. 그러면 노란색 하나, 녹색 하나 주고요. 노란색 하나, 녹색 하나 주고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옆에다 그냥 노란색 하나, 녹색 하나. 자,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이렇게 4가지나 나올 수 있었던 거 이거랑 똑같아. 큰 알이 있는 노란색을 주면서 큰 Y가 있는 녹색을 줄 수 있어. 그리고 큰 알이 있는 거 주면서 작은 Y 있는 거 줄 수 있어. 그리고 작은 알이 있는 거 주면서 큰 Y 있는 거. 작은 알이 있는 거 주면서 아이고 큰 Y였어요 이거. 큰 Y, 작은 Y 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좀 좁게 그렸지만 이렇게 하나, 이렇게 2개, 이렇게 3개, 이렇게 4개. 얘네들은 실제로 염색체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받는 거구나. 자,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염색체 하나씩, 상동 염색체 하나씩만 받는 거구나. 자, 이렇게 돼서 실제로는 이렇게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직접 받는 건 실제로 유전이 되는 건 염색체를 통째로 받는 거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해 주셔도 연관이라는 경우. 연관이라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일단 우리가 요거 독립과 연관의 정확한 말로 설명한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일단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기 큰 R이 있어요. 여기에 큰 Y가 있어요. 여기에 작은 R이 있어요. 여기에 작은 Y가 있어요. 자,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직접 받는 건 염색체를 받는 거야. 얘가 있다면 얘가 자식에게 주는 건 염색체를 주는 거야. 둘 중에 하나를 주는 거야. 자, 그때 이거 둘 중에 하나만 줄 거예요. 이거 통째로 다 줄 수도 있고 이거 통째로 다 줄 수도 있어. 자,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자, 칸 때문에. 자, 왼쪽에 있는 걸 통째로 다 주거나 오른쪽에 있는 걸 통째로 다 주거나 했을 때
R이 있다면 무조건 누구랑 맞춰왔어? 큰 Y랑 맞춰왔어. 작은 R을 입력해 줬다면 무조건 Y 중에선 작은 Y가 같이 왔어. 끝이야. 얘는 종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이렇게 통째를 주거나 이렇게 통째를 줘야 돼. 자식한테 둘 중에 하나, 내가 갖고 있는 거에 반밖에 줄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럼 아까 볼게요. 아까 이거랑 비교했을 때 얘는 큰 R이 오면 무조건 큰 Y가 따라와야 되는데 이것처럼 작은 R을 주면 무조건 작은 Y가 따라와야 되는데 큰 R을 주면서 작은 Y, 작은 R을 주면서 큰 Y 주는 거 이건 안 되나? 자, 우리가 받는 건 염색체를 통째로 받는 거지 얘랑 얘랑 크로스해서 이야 이렇게 하나씩 뽑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만들어질 수 없다. 이렇게 가는 것도 만들어질 수 없다. 자, 이런 경우 하나의 염색체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 두 종류, 다른 형질에 대한 게 같이 존재하는 거라면 이렇게 두 개밖에 못 만들어. 아까 얘랑 비교했을 때는 얘는 큰 R, 큰 Y, 큰 R, 작은 Y, 작은 R, 큰 Y, 작은 R, 작은 Y 네 가지가 다 됐어. 우리가 했었던 거. 그럼 뭐예요? 우리가 독립염색 배울 때 얘가 이렇게 네 가지나 만들어집니다 라고 했던 애의 세포를 직접 우리가 들여다봤다면 이거 둘 중에 이 형태였다는 얘기겠죠. 이 형태.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자, 이거 두 개를 비교한다면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이유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네요. 자, 잠깐만 끊고 우리 정리한 다음에 독립과 연관의 요 뜻을 말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독립과 연관에 대한 우리 말로 뜻을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다시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염색체 따로따로 모양에 대한 유전자, 색깔에 대한 유전자가 따로따로 있어요. 자, 볼게요. 독립,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우리 예시를 들은 거냐면 모양에 대한 것과 색깔에 대한 것이 서로 다른 염색체, 같은 염색체가 아니라 다른 염색체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자, 그래서 독립이라는 거예요. 서로 관계가 없어. 따로 살아. 자, 그런 뜻입니다. 독립. 자, 그 다음에 연관. 자, 이 그림 볼게요. 모양과 색깔에 대한 게 같은 염색체에 있어. 자, 서로 다른 형질에 대한 유전자가 주어는 똑같아. 같은 염색체, 하나의 염색체에 같이 존재하는 경우,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관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볼게. 큰 R을 자식한테 줬어. 그러면 Y 중에서 무조건 Y가 따라올 거야. 큰 R이랑 큰 Y랑 큰 R이 있으니까 항상 그럴 때는 Y가 같이 있네. 큰 Y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작은 Y가 있으면 무조건 같이 작은 R이 같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자, 이런 것들 두 유전자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좀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독립의 법칙이 적용이 되었다라는 건 둘 중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엄마 아빠한테 어떤 유전자를 받을 때 실제로는 염색체를 받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많다는 얘기예요. 봐봐. 어떤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에 유전자가 딱 하나만 있진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그린 거에도 원래 엄청나게 다른 유전자가 많을 텐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관심 있어 하는 게 모양에 대한 것과 색깔에 대한 것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겠지. 자, 굳이 단적인 예를 들자고 한다면 자, 사람 염색체가 몇 개예요? 46개 있어. 자, 사람 염색체 46개 있는데 내가 얼굴이 이렇게 생기고 무슨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 유전자가 46개만 있는 게 아닐 거라고. 그럼 46개 염색체 쫙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염색체에 굉장히 많은 유전자, 또 다른 염색체에 굉장히 많은 유전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즉 걔네끼리는 연관이 되는 얘기겠죠. 자, 여기 단원 이렇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